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되니까 제 본업이 너무 바쁘네요. 회계사들은 요맘때쯤 많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도 애들 2명 육아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녹화할 시간이 지금 안 나가지고 또 차에서 잡담 영상 하나 녹화할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즘 들어 뭔 정신으로 리뷰를 하고 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나, YK 리뷰 사용 설명서 같은 영상인데요. 일전에 제가 비슷한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상의 주제는 나는 이제 솔직한 리뷰도 잘 못하겠고, 내가 마음에 있는 소리 다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리뷰는 뭐 처음부터 능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한다, 대충 뭐 그 정도 영상이었죠.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시도는 하겠으나 뭐 좀 어렵다, 뭐 그 정도 영상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시청자로서 남들이 만든 리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비단 뭐 카메라나 사진 쪽 말고도 요즘에는 자동차 리뷰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전자기기 같은 것도 사면은 그 유튜버 분들의 리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는 나는 엄청 솔직하다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지나치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약간 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은 진짜 솔직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않아가지고 억울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쫄려서 저러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지만,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너 맨날 협찬 리뷰 좋게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게 1%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제조사로서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100%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100% 좀 그래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신경 쓰는 건 다른 부분인데, 왜냐면 뭐 협찬 리뷰가 아니면은 무조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각 사 브랜드 팬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빌트룩스 렌즈 리뷰할 때도 한 번 더 느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유튜브를 일단 취미로 하는 거고 제 개인이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이 너무 난이도가 쉬우면은 별로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적절하게 있어야 성취감도 있고 해가지고, 이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는 조금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얻는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괴롭기만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몇몇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막 진짜 막 공격성 댓글 다는 거는 그렇게 제가 데미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진짜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욕설을 박는다든지, 뭐 우리 가족 욕을 한다든지, 제 외모에 대해서 비하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차단합니다. 요즘에 그냥 바로 차단이에요. 제가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운동 가려고 5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그런 이상한 분들은 2시, 3시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에 남겨놓으신 댓글을 확인하고 차단하는 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비슷하게 안 좋은 피드백을 남기면은 그때는 진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저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여러 개 달리면은 그때는 힐링이 되지만, 또 반대로 뭐 그게 굳이 뭐 그게 꼭 쌍욕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어떤 본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게 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고, 그게 여러 건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은 그건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 팬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분들이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이제 걔 중에 진짜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막 욕을 써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부담 없이
차단, 바로 차단하는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또 차단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일단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본인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서, 내 생각에는 네가 이거 말 잘못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네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너 이거 팩트 틀렸어, 너 이거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곤란하지 만 이렇게 막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게 정상적인 의견인데, 제가 그걸 댓글을 차단하는 것도 유튜버로서 뭔가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읽고 견디자니 너무 괴로워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좀 뭔가 약간 특정 브랜드 팬분들이 열받아 할 만한 말은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찬 리뷰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말하게 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빌트룩스 렌즈는 그게 국내에 빌트룩스 제조사에 대한 팬덤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랑 거의 한 90% 유사하게 좀 시니컬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말투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옛날에 이제 블로그 하던 시절에는 좀 아직 마모가 덜 돼서 그때도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막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둥글둥글해져가지고요. 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부담이 없어가지고 좀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도 뭐 중국산 똥렌즈가 뭐 어디까지 왔나 보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영상 내용은 그 렌즈를 많이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똥렌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정도 내용이었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렌즈가 구렸으면은 제목을 그렇게 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빌트룩스 팬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교적 솔직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서너 분, 4-5분인가는 이제 욕설을 하시길래 그냥 바로 차단을 했고, 4-5분 정도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논조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표현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차단했던 거지, 차단하지 않은 분들도 차단했던 분이랑 논조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괜히 솔직하게 찍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브랜드의 팬이 없다고 생각이 좀 돼도 좀 마이너한 브랜드, 뭐 중국산 서드파티 이런 거를 촬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정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제가 A라고 생각하는데 B라고 말을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다만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뭐 내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하면은 좀 말을 아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해주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체는 원래 하던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제가 어떤 악플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안 하지는 않아요. 영상을 뭐 제작하다가 중단을 하면 몰라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영상을 만들다가 이거 도저히 올리면은 내가 아무리 표현을 좋게 나레이션을 깔아도 이거는 무조건 싫다 싶은 거는 영상을 제작하다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부터 기획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누가 뭐 이거 좀 리뷰하실래요? 그러면 안 해요. 그거 안 할래요.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리뷰를 한다, 영상을 만든다 하면은 원래 하던 대로 테스트는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하고 그 테스트 결과도 조작하지 않고 다 보여드려요. 다만 나레이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 아니면은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삼키고 참는다 정도이니까, 제가 뭐 리뷰를 가짜로 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저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말했다시피 막 계속 공격받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얼굴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해코지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막 제 회사에 다니던 직장에 막 메일 쓰고 저희 가족 신상 파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괴로워서 진짜 막 여과 없이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지금까지 하던 원칙 잘 지켜가면서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공평하고 좀 객관적인 리뷰를 하는 거는 사실 유튜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뭐 연구실이나 기업에서 전문가분들이 여러 명 모여서
뭐 하여튼 테스트를 진행할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유튜버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솔직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니까 뭐 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리뷰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데 정말 중점을 둡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즉 쉽게 말하면은 그게 회계의 개념인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은 그게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변인을 통제하면서 유사한 테스트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거를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제가 최대한 변인을 통제하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테스트를 반복을 하면은 그게 리뷰가 여러 개 쌓이면은 그 자체로 어떤 서로 비교가 되면서 나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신 걸 보면은 늘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MTF 50 점수 테스트하기 위해서 차트랑 그 소프트웨어에 구입을 했던 것도 그렇고, 또 DR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자일라토니온 같은 거 사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한번 이제 구입을 하기까지는 많은 자본이 들지만 그런 거 다 갖추는데 거의 1,000만 원 들었거든요. 사실 저 개인이 좀 큰 돈 쓴 거죠. 뭐 제가 기업도 아니고 사실 그런 제품들이 개인이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저기 뭐 기업에서 제품 생산하다가 출고하기 직전에 마지막 검수하라고 만든 장비들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쓰고 있는 이유는 그걸 사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늘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변인 통제가 매우 쉽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발열 테스트 같은 걸 이제 잘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발열 테스트는 변인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 방 안에 온도와 습도 이런 거를 통일되게 유지하는 게 그 가정집에서는 불가능하죠. 연구실이면 또 모르겠는데 어디 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Z30 그 니콘 카메라 리뷰할 때 저희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방문 닫으면 땀이 줄줄 날 정도로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액정을 닫고 4K 촬영을 했을 때 한 25분 정도 촬영하고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을 열고 방문을 연 다음에 거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이제 그 에어컨 공기를 선풍기로 실내로 넣어주면서 그때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는 뭐 1시간 20분 넘도록 촬영이 됐거든요. 그럼 같은 그 스펙으로 촬영을 했는데 같은 카메라였고 같은 공간이었고 배터리도 다 완충을 시켜놓고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만 그 방 안의 온도 조절이랑 또 액정을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던 거죠. 그렇다면 Z30의 그 오버히팅 발열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냥 한번 해보고 했으니까 제 열악한 환경으로 하고 이 카메라는 20분 겨우 넘게 찍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1시간 20분까지 최대 촬영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이 카메라는 그냥 범위로 20 몇 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촬영이 됩니다 라고 그냥 레인지로 말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레인지로 그렇게 길게 거의 3배 가까운 그 범위를 두고 이게 테스트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는 이제 기존에 쓰던 분들이 이게 녹화 시간이 좀 길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그 발열 테스트는 안 해요.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테스트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애당초 여름에 하냐 겨울에 하냐 이것 때문에 차이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 나온 테스트 결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유튜브에 발열 테스트 결과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제럴드 언던도 올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일관성 있고 내가 공정하게 테스트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해서 스스로 올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올리는 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리뷰들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A라는 제품을
이 발열 테스트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다음에 이거를 B라는 제품에 똑같이 적용하기도 물리적으로 힘들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테스트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 하는 건 쉬워요. 하는 건 쉬워. 그냥 세워놓고 촬영한 다음에 몇 분 녹화됐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식으로 변인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테스트들은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렌즈 같은 경우도 고스트나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적절하게 그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색수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막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막 그 여자분들 그 결혼할 때 쓰는 왕관 같은 것도 하나 샀어요. 거기 막 그 보석이 막 박혀 있으니까 걔네에다 플래시를 직광으로 때리면은 좀 색수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긴 했는데, 실제로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딱 그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똑같이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동일 기종으로, 동일 카메라로, 동일 렌즈로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비슷한 결과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바뀌고 이럴 때, 그게 동일한 테스트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고, 제가 그 격자, 있는 그 렌즈 캘리브레이션 하는 도구 있잖아요. 옛날 DSLR 시절에. 그거 오른쪽에 이제 줄줄줄 격자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거는 변인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색수차도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변인 통제가 잘 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자니, 이게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이 너무 좋아져서 변별력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변인 통제가 아니고, 안 되고, 그렇다고 색수차를 테스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뭐 렌즈 플레어라든지 또 뭐 있지? 또 변인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어떤 기종에 대해서, 특정 기종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좀 빡세게 하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3호급이었나? 그게 리뷰는 선행 리뷰였는데, 렌즈가 발표되고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영상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 발표를 하고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리뷰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슈가 생겨요. 그때도 그 DP 리뷰에서 색수차가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나? 그래가지고 야, 이 렌즈 색수차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길래, 그래? 그러면은 좀 빡세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는 빡세게 했는데, 그 진짜 선행 리뷰 있잖아요. 진짜 선행 리뷰. 아예 발표 전에 하는 거. 그때 리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게, 일단 저한테 공식적인 스펙표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모든 제조사가 그렇게 진짜 발표도 하기 전에 주는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는 스펙시트를 안 줍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 맨땅에 그 헤딩하는 것처럼,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얘를 하나씩 내가 스펙을 알아가야 되는데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이 제품이 향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다가 운이 좋아서 발견하면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라고 진행을 되는데, 그게 발견을 많이 못하고 나는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유튜버 한 분이 야,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 이제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놓친 거죠. 근데 선행 리뷰가 아니면은 일단 1차로 쫙 리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놓치지 않고, 평소에는 테스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빡세게 저도 막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해봅니다만,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저는 가급적이면은 원래 제가 하던 변인 통제가 되는 테스트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하던 테스트 플러스 알파로 이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은 그 제품의 컨셉 있잖아요. 그 컨셉에 맞는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조사의 말을 검증해 보는 건데, 제조사가 저한테 뭐 기계를 주면서 리뷰를 의뢰하면은 이번 제품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 주거든요. 스펙표는 주지 않지만 이번 제품의 특색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제품에선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니까, 그렇다면 그게 제조사가 말하는 대로 그 컨셉에 맞게 잘
제작이 되었는지,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브이로그용 카메라다 하면은 실제로 내가 브이로그를 촬영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원래 하던 변인 통제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초 테스트 플러스 그 제품 컨셉에 맞는 알파 정도, 거기에 이슈가 있다면, 내가 그걸 인지를 했다면 또 그것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리뷰를 쫙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 너는 왜 뭐 발열 테스트를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저렇게 리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쿨타임도 찾고 잡담 영상도 하나 찍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제 평소 리뷰를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 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강 항상 건강하시고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